첫 번째 주제는 이란과의 긴장 완화 기대에 따른 유가 급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신규 공습 계획을 보류하고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후퇴하면서 WTI는 약 5-6% 내려 약 79, 80달러, 브렌트도 약 4-5% 하락해 약 83, 84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 계획이 없고 오만과 호르무즈 문제만 논의 중이라고 부인했고, 오만 인근 탱커 근처 폭발 신고 등 해상 안전사고 보고가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시장 반응으로는 유가 하락에 따라 미 국채 수익률이 동반 하락했고 10년물 약 4비트, 30년물 약 5비트,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에 맞춰 포지션을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 엔화 개입 소식입니다. 양국은 지난주 협력해 엔화 매수를 단행해 엔달러가 163.7에서 일시적으로 약 157전으로 반등했고 발표 직후에는 약 155까지 움직였는데 공동 개입은 1998년 이후 드문 사례였습니다. 개입 배경에는 엔화의 급격한 약세와 시장의 무질서한 변동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고, 미국 참여는 일본이 보유 미 국채를 대규모 매도해 미국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막고 동맹 차원의 신호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유로를 팔아 엔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나와 혼선을 낳았고, 일본은 향후 피마 레포 등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수 애널리스트는 금리차, BOJ 정책 등 근본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 엔 강세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주요 기업 시장 뉴스 묶음입니다. FT 보도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잠재적 합병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는 런던에서 최대 약 7% 하락했고,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프리마켓에서 약 6% 상승했으나 양사는 즉각 확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반독점 심사와 약물 포트폴리오 중복, 일부 약물의 특허 만료 리스크 등을 지적합니다. 비자는 행동생체인식 업체 바이오캐치를 약 24억 달러에 인수해 키스트로크 터치 패턴 등 행태 분석 기술을 결제 네트워크에 결합하려 하고, 회사 측은 광범위한 은행 제휴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IPO 직후 주가가 고점 대비 50% 이상 급락하며 첫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큰 압박을 받고 있고, 투자자들은 스타쉽 상용화 일정, 수익성, 현금 소모와 자본 지출 계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군사 사이버 갈등이 핵심 기술 인프라에 미치는 새로운 보안 우려입니다. 2026년 들어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 공격 표적이 되면서 걸프 지역의 일부 클라우드 AI 시설이 드론, 미사일 등으로 공격받았고, IRGC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후문 9개 기술 목표를 공개해 데이터 센터를 정당한 표적으로 규정한 정황이 보고되어 AI 허브화한 걸프 국가들이 취약해졌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경제적 수혜자 등록부가 해킹되어 약 32,000명의 데이터 접근 유출 정황이 확인돼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했고, 데이터 변조 징후는 아직 없지만 법인 투명성과 금융 감시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 하드웨어 지갑 콜드카드의 펌웨어 설정 결함으로 약 1,106개 지갑에서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41분 만에 탈취된 정황이 나와 추정 피해가 약 8,900만 달러에 이르며, 제조사 코인카이트는 패치를 내놓았지만 이미 취약 펌웨어로 생성된 복구구는 교체하고 자금을 옮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미국 내 정치 법률 이슈와 예산 일정입니다. 캐피털원은 2021년에 트럼프 조직 관련 계좌 약 300개를 패소했는데, 은행은 이를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수개월간의 자금 세탁 방지 조사와 내부 검토에 따른 조치였다고 법원에 제출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측은 디뱅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은 1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상원에선 법무장관 후보 토드 블렌치의 인준을 가로막던 쟁점, 이른바 Anti-Weaponization Fund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며 인준 절차가 탄력을 받을 조짐이고, 블렌치는 관련 명령 철회와 문서 제출로 반대 여론을 다소 해소했습니다. 동시에 상원 공화당은 11월 3일 선거 전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정기 임시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임시 지출안 통과가 의사일정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과 도나우강의 기록적 저수위가 초래한 에너지 위기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9월부터 하루 약 188천 배럴의 생산 쿼터 증산을 승인해 2023년에 자발적으로 내놨던 165만 배럴 규모 감산 일부를 되돌렸지만 연말까지 유지되는 다른 약 200만 배럴 규모 감산층은 남아있고 걸프,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수출 차질로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도나우강 수위가 기록적 저조로 중앙 동유럽의 에너지 비상사태가 가시화되며 부다페스트 수위는 약 10cm로 역대 최저, 헝가리 팍스 원전은 냉각수 부족으로 2000메가와트에서 약 240메가와트 수준으로 급감해 산업체 전력 사용 제한과 주택 절전 요청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암석 폭파로 수로를 우회해 유입을 늘리는 긴급 조치를 취했고 체르나보다 원전과 세르비아의 수력발전소 등도 부분 가동에 머물러 지역 전력 운송, 농업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